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이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평가 일반론 교육 시리즈 중 하나로 담보부 채무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채무 원리금의 적기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를 기호로 표시한 신용평가사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크게 기업 신용등급과 특정 채무 신용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모든 금융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적기 상환 능력,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변제 순위와 같은 개별 채무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채무 신용등급은 기업 신용등급을 출발점으로 해서 개별 채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 또는 담보 제공 여부, 변제 우선순위 등 개별 채무의 발행 조건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도 후 회수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특정 채무 신용등급 결정 메커니즘을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적기 상환 능력,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 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 채권의 기대 회수율이 기대 이상이면 노칭업,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노칭 다운을 하는 방식으로 개별 채권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신용 등급을 별도 노칭업이나 노칭 다운 없이 기업 신용 등급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담보부 채무로는 뱅크론과 담보부 사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뱅크론은 은행이 차주에게 실행한 여신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담보 및 각종 커버넌트가 제공되는 담보부 은행 여신을 일컫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뱅크론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주의 부도 위험뿐 아니라 해당 여신의 부도 후 회수 전망을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특히 담보가 제공된 경우 뱅크론 신용평가는 전형적인 담보부 채무 신용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담보부 채무는 담보부 사채입니다. 담보부 사채는 1962년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제정되면서 발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담보물에 대한 제한, 담보부 채권 발행 시장 미성숙 등을 이유로 담보부 사채의 발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보유 유형 자산을 활용한 담보부 사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방식으로 발행되는 담보부 사채의 경우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을 따르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채권과는 다르게 채권자가 소수인 사무 발행의 경우 담보부 사채 신탁법을 통한 투자자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채권과 담보권이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행 이후 사채권이 양수되면 채권 양수도 절차 이외에 별도의 담보권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따라 발행된 담보부 사채의 경우 채권자를 대신해서 신탁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채권과 담보권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3월 14일 담보부 채무 신용평가 방법론을 개정하여 담보부 사채의 경우 채권과 담보권이 결합된 경우에만 담보부 사채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방법론의 핵심은 부도 후 담보에 의한 회수율 제고 효과를 반영해서 담보부 채무의 신용등급을 기업 신용등급 대비 상향 노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인데 사채권과 담보권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채권이 유통되었을 때 담보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아 담보에 의한 회수율 제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보부 사채에 대한 담보부 채무 신용평가 방법론 적용은 사채권과 담보권이 결합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담보부 사채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KR 평가 방법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순위 무담보 채권 신용평가와는 다르게 담보 분석을 통해 개별 채무의 부도 후 회수율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기업 신용등급 대비 노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차주 또는 발행자의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도 회수율을 감안하여 노칭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정 채무의 회수율은 먼저 채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후순위 조건의 채무에 대해서는 노칭 다운 적용을 검토합니다. 과도한 담보를 부담하는 기업의 무담보 채무의 경우도 노칭 다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보증 또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기업 신용등급 대비 상향 노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 신용평가 절차 중 핵심 과정은 담보 분석 과정입니다. 담보의 유형, 담보가액 및 LTV, 담보자산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보 가치를 추정합니다. 부동산 등 개별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담보 가치 분석의 출발점은 시장 가격 또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감평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부가액은 담보가치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취득자산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담보자산의 시장가치 파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회수율 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담보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담보가치가 아니라 발행자의 부도를 가정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담보가치라는 점입니다. 담보가치 한정을 위해서 과거 임의 경매 결과를 활용한 지역 및 용도별 평균 낙찰가율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기준금액 대비 경매를 통한 평균 낙찰가율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담보가치를 산정합니다. 담보 분석을 통해 평가 대상이 되는 담보부 채무의 회수율을 산정하고 KR 노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노칭 여부와 노칭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국기업평가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부여 시 채무의 적기 상한 여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칭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인 경우에는 두 노치, 기업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경우에는 세 노치가 상향 노칭의 한도입니다. 실무상 부도유 기대 회수율이 80%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투기 등급에서는 한 개 노치 또는 두 개 노치, 투자 등급에서는 한 개 노치 상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담보를 통한 상향 노칭 수준을 제한하는 것은 부도 후 회수 전망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담보를 통한 회수는 해당 채무의 적기 상한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기업의 전체 채무 중 담보부 채무의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무담보 채무의 평균적인 회수율이 낮아지는 경우 선순위 무담보 채무의 신용등급이 기업 신용등급 대비 하향 노칭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경우 특정된 담보부 채권자에게 우선 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선순위 무담보 채무의 경우 그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보부 채무 비중이 높거나 담보부 사채의 누적 발행 금액이 상당한 기업의 경우 담보부 사채의 발행이 선순위 무담보 채무의 회수율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선순위 무담보 채무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KR은 기준이 되는 선순위 무담보 채무의 평균적인 기대 회수율을 30에서 50%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기대 회수율이 해당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경우 채무의 후순위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보부 채무 신용평가 방법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